자,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경제적인 경제 요소 네 번째 시간. 아주 기초니까 뭐 다 아시겠죠?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지표 또는 경제 요소라고 그러죠.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경기 또는 이거를 실적이라고도 해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빼고는 환율에 대해서 했어요. 환율. 그리고 왜 지금 외국인들이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환차익을 보면서 수익을 냈는지 대단하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도 아니지 뭐 그냥 한두 가지 요소들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식시장의 사계절 있죠. 요거를 처음에 정리하신 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우라가미 구니오라고. 뭐 책을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살 필요는 없는데 한 번쯤은 뭐 빌려서 읽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세 가지 요소가 큰 거고, 그거 외에 뭐가 있느냐? 뭐 많죠. 어떻게 보면 뭐 전쟁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전쟁은 여기서 경제적인 전쟁도 요즘은 포함이 되죠. 무역전쟁, 환율전쟁 이런 것도 포함이에요. 지금 트럼프 할배가 하고 있는 짓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짓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꼭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거. 또 뭐가 있어요? 유가, 그렇죠?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면 안 되고, 요거는 반비례죠. 반비례. 주가하고 기름값이 떨어지면 뭐 물가가 안정되고 하니까, 물가가 안정되면 유동성 공급이 되고, 뭐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논리죠. 이해가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책, 그쵸? 그 어떤 나라의 정책, 우리나라가 지금 또 이번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코스피 5천이다 하면서 정책을 내놨죠. 근데 지금 뭐예요? 다시? 근데 이거랑 전혀 안 맞는 세제 개편을 내가지고 지금 요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못 가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요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불안정 뭐 이런 거 있죠. 사회적인 요소도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작년에 있었던 뭐예요? 여기에는 이제 재해도, 자연재해도 포함돼요. 그 동일본 대지진 아시죠? 그때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에 갑자기 계엄령 때문에 또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엄청 떨어진 적이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망할 줄 알았어요. 요런 기타 등등 요소들도 부가적인 요소가 있죠.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세 가지고, 우리가 월화수 했던 금리, 경기, 환율, 요게 가장 큰 거고, 이 우라가미 이분은 이 금리랑 경기를 가지고 사계절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 좀 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금리, 실적은 경기라고도 볼 수 있죠. 비슷한 말이에요. 자, 봄에는 어떨까요? 봄에는 금리가 크게 떨어질 때를 봄이라고 그래요. 금리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왜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죠?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근데 여름이 되면은 어때요? 금리를 살짝 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천천히.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면 주가가 급히 상승했다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금리를 확 올리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확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금리를 다시 천천히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도 천천히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강도가 엄청 셌다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실적으로 보면, 실적은 무조건 금리를 낮추면 점점 좋아지겠죠. 그렇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는 초반에는 실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천천히 됐다가,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면, 완전히 낮아지면 돈이 확 풀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자가 싸지니까
기업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실적이 엄청 좋아져요. 그러다 가을이 돼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실적이 쭉 좋아지는 폭이 조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적이 곤두박질 치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조금씩 낮추게 되고 요렇게. 지수는 어떻게 돼요? 지수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고 여기서는 떨어지고 떨어지는 폭이 여기서는 줄겠죠. 그래서 주가가 요렇게 변하겠죠. 즉 요렇게 되는 거예요. 금리를 확 떨어뜨리면 주가가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갔다가 금리를 올리면 확 떨어지고 천천히 겨울이 되면 주가가 천천히 떨어지겠죠. 자, 주가는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하고 가을에 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게 우라가미 군요 상의 주식시장의 사계절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자, 금리하고 주가랑 관계, 경기하고 주가랑 관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했죠. 요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금리. 금리를 낮추면 주가는 올라가고 금리를 높이면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경기가 서서히 좋아지고 금리를 높이면 기업들도 힘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연관을 저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환율은 어제 집중적으로 했고 나머지 요소들 전쟁이라든지 유가 그 다음에 정책 모멘텀 또 사회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에는 자연재해도 포함된다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셔서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올라가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100%는 없어요. 주식에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미국장 지금 뭐 관세전장이라면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주가 금리를 떨어뜨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또 찍어버렸죠. 웃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플러스 슈퍼챗 슈퍼 스티커 또는 감사 인사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